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손입니다. 요즘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 막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죠. 특히나 내연기관도 내연기관이지만 전기차 시장은 더 혼탁하고 경기가 좋지가 않아요. 전기차의 화재 사건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전기차 캐즈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뭐 가격대가 비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막 그렇게 막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차는 최근에 판매량 저조로 아이오닉5 코나 EV를 생산하는 1 공장 라인을 잠깐 중단하기도 했어요. 이게 작은 일은 아니죠. 공장 라인을 잠깐 중단을 한 거니까. 게다가 재고가 많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할인까지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전기차가 그렇게 좋다고 막 떠들면서 좋으면 다들 사서 대기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판매가 잘 안 될까? 뭐 전기차가 진짜 별로여서 그런가?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오늘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미래의 전기차로 가는 거는 확정인데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면 뭐 제조사도 싫어하고, 진짜 나중에 이제 뭐 광고를 받아야 되는데 광고 받을 때 야 쟤는 전기차 싫어하잖아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다른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한 걸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한쪽으로 좀 빠지지 말고 다양한 시각에서 차를 좀 보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좀 찍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진짜 이 이야기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촬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지만 어쨌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차가 분명 내연기관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난 장점도 있고 솔직히 반대로 불편한 점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안 팔리는 이유는 딱 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되게 다양하게 복합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전기차가 지금 많이 안 팔리는 이유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싸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다.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난 전기차들은 알아서 잘 팔리거든요. 잘 안 팔리는 전기차들은 대부분 가격대가 높고 그 가격에 걸맞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대중들이 아니 이 돈 줄 거면 그냥 내연기관 사지 전기차를 왜 사냐 하고 외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결국 가성비잖아요. 우리는 비슷한 가격들 차 중에 상품성이나 옵션이나 이런 걸 좋은 차를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초에 가성비를 좋은 차를 찾는 분들은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가격과 유지비죠.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압도할 정도의 가성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아니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차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땐 내연기관 대비 다 비쌉니다. 최근에 저희가 촬영한 EV4만 해도 사실 이 차의 세그먼트나 위치는 K4나 아반떼인데 가격은 어때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더 비싸잖아요. 2배 이상 더 비싸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기차 보조금이라도 많이 나왔지 요즘은 어때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게다가 충전료도 많이 올라가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전기차가 진짜 가성비가 좋은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신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10위권 안에는 전기차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1월부터 3월달까지의 판매량을 좀 한번 살펴보면 1위는 압도적으로 소렌토입니다. 소렌토의 비슷한 가격의 상품성을 대체할 만한 전기차가 있나요? 없죠. 소렌토 하이브리드 가격이 얼마예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인데 이 가격으로 돈을 더 주고 선택할 수 있는 차를 꼽으란다면 테슬라 모델 Y 정도만 있고 나머지 차들은 없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이오닉5나 EV6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있기는 하겠지만 많이는 없을 거거든요. 소렌토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분들이 좀만 더 돈을 주고 그래 한번 테슬라 모델 Y가 다들 좋다고 하고 테슬라니까 한번 테슬라로 넘어가 볼까 하는 분들은 조금 있어도 아이오닉5나 EV6는 소렌토에 비해서는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가격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카니발이거든요. 카니발 역시 어때요? 카니발급의 전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대체할 만한 상품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도 하이브리드로 가면 보통 3천 중후반, 뭐 옵션을 많이 넣으면 4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전기차들이 뭐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EV3나 EV4 정도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인데 우리가 EV3랑 EV4를 스포티지랑 동급으로 거의 보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차 크기도 차이가 많이 나고 모델 Y 정도는 돼야 스포티지랑 비슷한 크기인데 요거는 5천만 원이 넘어가고 보조금을 받아야 4천만 원 후반이기 때문에 그나마 고민을 해보지만 어쨌든 스포티지보다 더 비싼 상황이고, 자, 그 다음 판매량 뭐예요?
아반떼란 말이에요. 준준형 세단 선택지에 아반떼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K3도 있었고 르노 3통 시절에는 SM도 있었지만 지금 아반떼밖에 안 살아남았거든요. 이거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1.6 가솔린 사면 한 2천만 원 초중반이면 탈만한 차 살 수 있고요. 인스퍼레이션 가도 2천만 원 중후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EV4 가격이 얼마예요? 시작 가격이 4,040만 원이에요. 여기서 보조금을 받아도 3천만 원 중반.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깡통입니다. 옵션을 어느 정도 집어넣게 되면 4천만 원 중반이기 때문에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거의 풀옵션을 사도 1,000만 원 이상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분들이 사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은퇴한 시니어분들이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로 선택하는 게 아반떼, 여기에 뭐 셀토스 정도가 되는 거죠. 이 가격을 대체할 만한 전기차, 글쎄요. 사실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아에서 출시한 EV4가 과연 K3 자리를 대체한다고 보는 게 맞나? 말이 안 되는 게 EV4 스탠다드 깡통 시작 가격이 4,042만 원이에요. 아무 옵션을 안 집어넣은 스탠다드 깡통이 말이죠. 근데 이거 보조금 받아도 3천만 원 중반이 넘거든요. 그러면 아반떼 1.6 풀업을 사고 또 1,000만 원을 더 써야 EV4 완전 깡통을 살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데 이게 과연 EV4가 K3, K4를 대체할 만한 차라고 볼 수가 있냐라는 이야기에 저는 글쎄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EV4 영상을 올렸을 때도 이거 사회초년생들한테 추천한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차 조금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분들은 옵션 욕심 부르지 말고 스탠다드 깡통에 옵션 하나 넣던지 그냥 깡통 사라. 가성비 있게 사면 괜찮다. 이렇게 추천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거 현실적으로 가격이 너무 좀 비싸요. 아직까지 문턱이 좀 많이 높습니다. 전기차 충전료도 계속 오르고 있고 요즘 완속 충전기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200원 대 중반은 보기 좀 힘들고 대부분 때 200원 후반 아니면 많게는 300원대 초반의 충전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지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료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도 아직 완속 충전기를 하면 내연기관 대비 기름값의 반값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는 맞습니다만 애초에 차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버리는데 이거 대체 언제 전기 충전료로 기름값을 메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완속 충전할 때만 이야기지 장거리를 가게 되면 혹은 급할 때는 급속 충전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성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왜냐? 급속 충전은 거의 400원대나 500원대이기 때문에 2배 이상 비싸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즘 자동차 시장을 보면 국내 내연기관 차들도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패밀리카 산다면 4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대부분의 주 소비층이 몰려 있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차를 사실 보면 뭐예요? 소렌토나 카니발, 산타페, 그랜저 이런 차들 그리고 아반떼나 셀토스도 많이 겹칩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예요? 3천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사이인데 이 가격대에 살 수 있을 만한 전기차가 있냐라는 거죠. 그나마 팔리고 있는 차를 보면 뭐예요? 4월, 5월 달에 판매량이 올라온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밖에 없어요. 이 차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브랜드,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성능, 실제 그 차를 샀던 차주들끼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이 틈에 끼워볼까? 테슬라 한번 타볼까?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실제 가격 얼마예요? 4천만, 5천만 원대 몰렸기 때문에 실제 차를 구매하는 분들과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이번에 소렌토를 사려고 하는데 이 돈이면 나도 한번 테슬라 타볼까? 또는 그랜저를 사려고 했는데 이거 이번에 한번 테슬라 한번 넘어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대비 아이오닉 5나 다른 전기차들은 그만큼에 대한 구매력을 좀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매력 포인트와 상품성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이번에 산타페 말고 아이오닉 5를 사봐야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사실 이렇게 고민을 해야지 현대차 입장에서 성공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아이오닉 9이나 EV9을 사자니까 이 차들은 더 비싸요. 7, 8천만 원대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소렌토 산타페 고객층이 아니라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고객층들이랑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 전기차들이 잘 팔릴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실제로 국산차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잘 팔린다는 테슬라도 7, 8천만 원이 넘어가는 퍼포먼스 모델은 수요가 일반 모델 대비 그리고 RW 대비 거의 판매량이 없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모델 S나 X 1억이 넘어가는 전기차들은 어때요? 정말 그 차를 좋아해야지만 사는, 소위 말하는 있는 분들이 사는 영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많이 팔리지도 않는 세그먼트예요. 이거는 단순히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1억 원대 넘어가는 고가의 전기차들, 포르쉐, 독삼사들도 1억 원대 넘어가는 전기차들 판매량이 막 시원찮단 말이에요. 물론 이 중에서도 상품성이 좋은 타이칸 그리고
BMW i7 뭐 이런 차들은 좀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 금액 줄 거면 그냥 내연기관 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솔직히 현대기아도 지금 전기차를 많이 팔 생각이 있다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의 가격을 못해도 1,000만 원씩은 다 인하를 해야지 사람들이 그제서야 고민을 하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최근에 무슨 뭐 1,000만 원 이하 할인, 희망 구매 가격 막 2,900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소비자들이 실제 눈높이가 딱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가격이면 나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고문의 가격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와야 소비자분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 가격으로 내리면 그 전에 산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가격을 건든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먼저 산 소비자들도 있고 겹쳐있는 차의 가격들까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제조사나 브랜드에서는 쉽게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전기차의 가장 비싼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부품 중에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지 않는다면 전기차의 대중화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결국 전기차가 가진 상품 가치 대비 차가 비싸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대중들의 수요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나에게 잘 맞는 상품성, 좋은 차를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백날 우리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좋다고 이야기해봐야 실제 소비자분들은 그 차를 살 때 몇 천만 원이나 돈 주고 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저것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상품성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는 전기차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격이 문제라는 거죠. 가격대가 진짜 동급 내연기관과 동일한 포지션으로 세팅만 되어도 그만큼 전기차가 더 많이 판매가 될 거거든요. 아마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됐겠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에 EV4 보조금 받아서 깡통 트림 시작 가격이 얼마예요? 원래 3천만 원 중반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2천만 원 초반에 시작 가격을 보여주고 GT 라인이 3천만 원 초반에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히 저라도 한 대 샀을 겁니다. 이게 딱 지금 아반떼 가격이잖아요. 아니 EV4 GT 라인이 3천 초반이다. 와, 이러면은 진짜 상품성 끝나는 거죠. 그리고 아이오닉 5나 EV6 실구매 가격이 만약에 3천만 원 중후반으로 내려온다면 이거 훨씬 더 많이 판매되지 않을까요? 얘기만 들어봐도 혹 하잖아요. 이게 바로 가격 대비 상품성이란 얘기예요. 아이오닉 9, EV9 이거 만약에 팰리세이드 내연기관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본다면 실 구매가가 만약에 5천, 6천만 원대로 포지셔닝이 됐다면 이거 진짜 팰리세이드 사려고 했다가 이번에 뭐 전기차 한번 타봐? 아이오닉 9 실제로 진짜 좋거든요. 팰리세이드보다 실내 공간도 넓고 주행 가는 거리도 길고 옵션들 정말 많고 이러니까 팰리보다는 아이오닉 9이지 팰리보다는 EV9이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중들이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보다 더 비싸게 포지셔닝 되는 거에 대한 인정보다는 부담스럽거나 혹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돈 더 주고 전기차를 살 만한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지금 저는 이 시장의 반응과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가격이 만약에 계속 이 금액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거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로 넘어갈 만한 엄청난 옵션이나 진짜 완전히 다른 그런 상품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연기관을 버리고 한 1, 2천만 원 더 주고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매량을 당장 늘리려면 일단 가격 조정을 한번 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조금 할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한 200만, 300만 원 재고차를 해주고 있긴 한데 여기서 앞자리가 좀 바뀌고 뒤에 공 하나가 더 붙어야 기본적으로 좀 소비자분들이 움직이고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물론 제 생각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의견으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 항상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야지 한쪽의 의견만 듣고 이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너무 치우치게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즘 경기가 정말 좋지 않고 다들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현명한 소비하시고 더 가성비 좋은 차를 선택하셔서 만족스러운 차 사셔가지고 행복한 카 라이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